전임 방송통신위원장 두 분이 연이어 물러난 초유의 상황 가운데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기자였습니다. 정선배라고 답변하십시오. 불렀던 5.18에 말씀을 대해서 드리면 답변하십시오. 건건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다른 건건이라는 건을 건 답변이 물어보시기 아니에요. 때문에 저는 자. 우리나라 법이 규정한 것을 준수하고 잠깐요. 있습니다. 이재철이라는 이름은 MBC의 흑역사 이진숙 씨를 발탁한 배경은 뭡니까?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제 저도 방송통신위원회 가족의 일원이 됐으니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법인카드 불법 사용, 증빙은 하지 못하고 말로만 문제없다는 이진숙을 고발한다. 임명장 이진숙.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요? 탄핵 소추의 사유는 위법한 이인 의결, 정당한 기피 신청 기각 등 4가지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 소추안은 가 186표, 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명이 투표한다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공통적으로 투표를 하신 분들 나올 때까지 계속 한 거죠. 서로 의견 개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생겼을 때 나는 이래서 이 사람이 나은 것 같아 이런 개진 안 하시고 그냥 투표만 계속 했다고요? 예, 거의 투표를 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2차라니 1차도 안 했는데 1차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근데 양당이 뜻을 모아서 진행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일방의 독재. 그때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국회 보이콧하신 상황이고 국회의원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내외의 세비를 받습니다. 그 세비값만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과방위가 더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 주십시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를 비롯해서 모든 일정이 저희 여당의 의견에 관계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송장악 프레임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선동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당이 서로 토론하고 비난하거나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 상호 간의 품위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49조, 제143조, 146조, 145조 등에 의거해서 제지하겠습니다. 그냥 질의하십시오. 민주당 의원님들을 폄훼하거나 그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셨다면 제가 그거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하시죠. 그러면 또 끝없는 싸움이 이어지잖아요. 그냥 취소하시고 이럴 땐 딱 끝내는 거죠. 어떻습니까, 최영두 간사님? 네, 조능희, 송요훈 두 응모자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피 신청 대상은 제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 표결 참여했죠? 세우세요. 그게 표결로 갔는지 어떤지 좀 기억이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 이거 기억이 안 나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참여를 안 했다면 김태규 부위원장 혼자 결정한 게 되거든요. 혼자서 결정할 수 두 분이서 없죠. 하신 건 맞죠? 예. 네. 예, 참여한 걸로 그렇게 합니다. 예. 7월 31일 날 군사작전 하듯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는데 저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구테타가 있었던 날이라고 20명씩 투표를 이 투표지에 7, 8차례 투표를 했다는 거죠.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비공개로 진행된 내용이라서 그분과 관련해서 제가 됐습니다. 답변을 드리겠는데 답변을 명확히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날 이진숙 위원장하고 그 부위원장하고 둘이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회의 전에 말씀입니다. 회의 전체 회의에서요. 전체 회의에서요. 예. 회의 중의 내용은 제가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는 그만하고 6명만 뽑자는 것은 누가 제안했어요? 그 역시도 회의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회의 중에 있었던 내용이고 제가 답변 드릴 수 없고 제가 권한이 없다고 말씀했다. 여기 안 했다가 회의록을 아니고 보면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여기 회의록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면은 그날 심의를 했습니까? 저의 직무를 정지를 시키셨습니다. 188명이 투표에 여기 지금 참여했고 증인을 여기 지금 186명이 방통위원장 찬성을 해서 제 잠깐만요. 직무가 중단된 잠깐만요. 상태입니다. 여기 저는 탄핵 심판 중이고 제 직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여기 왜 나오셨어요 오늘?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느끼는 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라는 아니 그 말을 떠올리게 이진숙 증인 됩니다. 들어보세요. 이거 의사봉 타진하셨어요? 제 직무와 관련된 것은 탄핵 심판 중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밑에 있는 뭐 이렇게 모니터 같이 보이는 거 있죠? 그 사용해 보셨습니까, 두 분은? 제 직무와 관련된 것이어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 사용 여부인데 그것도 진술이 안 됩니까? 손가락 운동은 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자연인으로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좋아요라는 것을 맞아요. 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도 모욕적으로 있었고, 말씀을 네. 하셨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편향됐고 치우쳤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그런 글들도 올리셨기 때문에 공직에 특히 임명이 된다면 소셜 미디어에서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8월 11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페이스북 글을 공유를 하셨군요. 뉴라이트 계열 김영석 독립기관장 임명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뜨거운 거 알고 계시죠? 뉴라이트가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지만 공영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저는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제 몇 회 광복절이죠? 지금 광복절, 건국절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몇 회 광복절인지도 말씀을 못하세요. 먼저 청문회 제목부터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사의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방송 장악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려면은 박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 상임위원이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이사를 선임하는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장시간 청문회를 진행하였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한 논의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위법과 부당과 부적절 내지는 불합리의 차이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선임 절차 모두를 무효라고 하니 말문을 닫게 됩니다. 이제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방문진이라는 기관의 구성을 막고 방통위라는 정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며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해당 공무원의 고통을 초래하는 일을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직무대행으로서 첫 국회 출석이라 힘들었을 터이고 하소연할 것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입장문의 내용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해 보입니다. 이사 선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8월 7일 1차 청문회에 출석한 조성은 사무처장이 토론 없이 7, 8차례 투표로 정했다고 한 증언으로 이미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이미 확인된 불법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속기록 제출을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요구했고 회의 과정에 대해 질의했음에도 김태규 직무대행은 횡설수설 자료 제출과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에 있어야 할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면 됩니다.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6일 날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도 남아있고 이제 더 이상의 상임위원회, 저희들은 위법적인 상임위원회 진행이라고 봅니다. 오늘 청문회는 중단하는 게 옳습니다. 지금 이미
많이 지나쳤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된다. 이것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의사일정 제1항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 추가 중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이 마침내 저지되었습니다. 2인 구조 방통위의 불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킨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째서 법원에서 인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법원의 판단이죠. 헌법 해석도 이상하게 하셔서 입법조사처에서마저 맞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질타를 받은 판사 출신 직무대행의 입장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2인 체제의 의결이 불법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규 직무대행과 공모해서 2인 체제 의결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공모란 표현은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의원님 의중이시고 의원님 주장이시니까 뭐 그리 듣겠습니다. 이제 책임과 처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방통위원들이 추천되면 그 알량한 논리로 숨기려고 했던 속기록과 회의록조차 제출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법원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뭔가요? 뭐 2인 체제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제가 민주당이 이전에 답변을 드린 적이 2명을 추천하지 않고 국회에서 3명을 의결하지 못해서 벌어진 2인 체제 때문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법원이 판결을 한 건데 저는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아마도 신상 발언을 통해서 3차례 정도 그리고 수없이 많이 했을 겁니다. 방통위 2인 미완의 구조의 시발은 2023년 3월 30일 민주당 추천모 방통위원으로 최민희라는 사람을 의결합니다. 7개월 7일 동안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철창 아닌 철창 신세를 지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최민희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이 최선영 교수를 추천합니다. 대통령이 임명 안 합니다. 이게 시작이고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만든 시발입니다.